허세미술관의 이안입니다. 입구 쪽으로 올게요. 입구 쪽 가면 키아로스쿠로 테네브리즘 빛 처리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연출을 되게 환상적으로 해놨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연출이 생각이 나네요.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진짜 태양 석양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걸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조가 주로 구사했던 그 느낌이 진짜 납니다. 입구 쪽에 줄리오 만치니의 명언이 보입니다. 카라바조 그림에서 조명은 위에 달린 단일 광원으로부터 반사광 없이 빛을 뿌리는 것이 특징이었다. 마치 검정으로 도배된 방 안으로 단 하나의 창문을 통해서 빛이 유입되는 것 같았다. 줄리오 만치니의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그 카라바조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되고,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서 전시 감상하는데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하고 들어가면서 테네브리즘 빛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가 방송 때 다 이야기했죠. 전시 정보 QR을 첨부하라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카라바조의 예술적 뿌리를 찾아서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품들 나오는데 알렉산드로 본비치노의 작품입니다. 성모자와 세례 요한을 그렸습니다. 모레토라고 주로 부르는 바로크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 다 바로크 작가들이죠. 이탈리아 바로크 작가들, 주인공은 카라바조입니다. 그 얼굴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얼굴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인지 선악과인지 과일을 이렇게 같이 감싸고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엘리사벳으로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약간 두상이 너무 성녀처럼 안 보이게 나왔다는 게 좀 재밌습니다. 되게 사실주의적인 그런 스타일이고, 바로크의 루드비코 카라치, 안니발레 카라치와 더불어서 볼리나 화파의 근본, 그래서 지금 성 바울러의 회심이라는 작품입니다. 말에서 떨어지는 사울이었죠 원래.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 뒤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선교 활동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인데, 바로크답게 되게 역동적인 포즈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프란체스코 바사노 일 지오반니라는 작가예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마리아, 그 관련된 일화를 그려놨는데, 이게 성화라기보다는 이전과 다르게 일상적인 그 이탈리아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게 좀 특징입니다. 과일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현실화 시킨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현재 태어난다면, 살아있다면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리를 준비하는 그 일상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다른 그림에 비해서 되게 매끈해 보이는 바르톨로메오 파세로티, 이 그림도 소개를 했죠. 필리포 본콤파니 추기경의 초상화입니다. 복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색깔 컬러가 되게 깨끗해 보입니다. 손가락 포즈에 뭔가 힘을 준 그런 느낌이네요. 측면 초상이란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베르나니노와 빈첸조 캄피가 같이 그린 성 제롬이라예요. 그래서 약간 투박한 게 좀 보이고, 사자도 묘사도 그렇고 색감도 되게 투박한 게 특징입니다. 회개하는 성 헤로니모예요. 자, 이쪽 들어가면 아직 하이라이트는 나오기 전입니다. 주요 작품들 다 보면 카라바조와 거장들의 작업실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조반니 암브로지오 피지노의 또 추계경이죠. 성 까를로 보르메오의 초상입니다. 약간 오른쪽에서 빛이 나와요. 보통 얼굴 쪽에서 빛을 많이 때리는데 반대쪽에서 약간 역광으로 빛을 비췄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당시로는 좀 실험적인 빛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아로스쿠로를 강조하는 테마 전시답게 좀 어두운 가운데 카라바조가 구사하는 빛을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테베투토 그라마티카의 성 세실리아라고도 하죠. 그 그림에서 본 거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실제 보니까 더 좋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성녀라서 오르간 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표현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붓터치도 여기 노란 쪽이 되게 거칠다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모네 페테르차노 예수의 성전 봉헌입니다. 약간 매너리즘 작가로 좀 분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계단 올라가는 이런 느낌과 뒤에 원근법으로 이렇게 딱 빠지는 이런 구도가 이전에 자주 보지는 못했던 구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되게 상대적으로 실험적인 새로운 구도라고 저는 보입니다. 색감도 되게 포근하게 쓴 그런 느낌이죠. 뒤에는 성 요셉, 백발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서 후광효과가 나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성직자로 보이죠. 이제 성전이니까 유대인 성직자겠죠, 당시에는. 그래서 되게 액세서리라든지 옷감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는 거하고 이미지와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서 재밌습니다. 안티페두토 그라마티카 작가의 여인의 초상인데, 여인 초상이 되게 기억에 남는 인상이라서 임팩트가 꽤 셉니다. 오른쪽 어둠으로 딱 빛을 딱 사라지게 만든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런 빛 처리는 진짜 본격적으로 카라바조 영향으로 나온 빛 처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머릿결 묘사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장면을 그린 것 같은데, 겨드랑이에 천을 딱 인위적으로 꽂아놓은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주세페 체사리입니다. 카발리의 다르피노라고도 불리죠.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애도라는 작품이고, 뒤에 왼쪽엔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의 성은액 자국을 상처를 입에 대고 있고요. 뒤에 아마도 빨간색 옷은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도상이 빨간 색깔이니까요. 되게 인체를 왜곡한 걸로 봐서는 이전의 과도기였던 매너리즘 그림에 좀 가까운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살레너스 주제의 거장이라고 해서 작가 미상인데, 어린 바쿠스에게 와인을 주는 살레너스. 어릴 때 술 먹이는 거예요. 바쿠스 술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인간미 있게 표현했다는 게 재밌습니다. 작가 미상의 작품이고, 그다음에 여긴 정무라 두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가 미상의 작품 정무라가 있고요. 와, 빛과 어둠 대비 엄청 세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새가 보이고 과일과 개똥 집박이가 있는 정무라라는 작품이에요. 엄청 디테일합니다. 와, 토마스 살리니의 작품이에요. 색 칠면조 같은데, 칠면조 앞에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수박인 것 같아요. 옛날 수박, 우리는 지금 종자 개발한 그런 수박을 먹고 있잖아요. 옛날 과일의 모습이 오히려 저게 진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카라바조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일 껍질을 벗기는 소년, 여러 버전 중에 한 점을 빌려왔습니다. 다른 버전 보면 색감 분위기, 배경 톤이 좀 다릅니다. 포즈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명암 대비가 조금 작품마다 다르다는 게 좀 특징이죠. 한 몇 가지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테 갈라치아 신사의 초상입니다. 비교적 다른 작품에 비해서 되게 딱딱하게 디테일하게 마치 플랑드르 작가처럼 표현했다는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정물화입니다. 오르솔라 막달라나 카치아 작가의 정물화입니다. 이 정물화가 그 중에서 좀 유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일꽃 메추라기가 있는 정물화입니다. 비교적 조금 딱딱해 보이는 형태를 아주 또렷하게 그렸다는 게 다른 작품과의 좀 차이점인 것 같고, 페테 갈리치아 이 작가도 이제 정물화로 좀 유명하고, 이 작품에서 왼쪽 그림자가 약간 없어 보여가지고 붕 떠 보이는 게 좀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배가 있는 정물화입니다. 유럽 배보다 우리나라 배가 훨씬 맛있죠, 참고로. 그리고 이번 작품의 메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작년 내셔널 갤러리에서 가져온 버전과 다른 버전이죠. 네.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빌려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가 리뷰 때 말씀드렸고요. 안에 투명한 유리 꽃병 비치는 그 창문, 저게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손과 이 도마뱀 그 물린 그 사이가 약간 시간이 오래돼서 그 경계가 흐릿하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과일들이 또 보이고, 네, 깜짝 놀라는 이 소년, 꽃을 딱 머리에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라바조 특유의 약간 양성애적인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표정이 되게 일그러진 것도 재밌고요. 아무튼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의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정물화의 변모란 테마의 이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도 그렇고 정물화와 인물화를 결합하는 방식이 당시에는 되게 새로운 시도였죠. 자, 오라치오 로미 젠틀레스키. 오라치오 젠틀레스키가 당시 바로크 때 국제적으로 활동을 했던 거장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아버지이죠. 근데 직접 보니까 되게 럭셔리합니다. 이 천묘사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마치 이탈리아의 성당 안에 온 것
같은 그런 성가가 울려 퍼지는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네, 되게 연출을 그림과 어울리게 했다는 게 또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 체칠리아, 음악의 성녀죠.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앞에 있는 게 딱 보이고 빛을 좀 잘 방향으로 봐야 얼굴이 좀 잘 보입니다. 빛 때문에 얼굴이 조금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작품은 옷감 묘사를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은빛깔 이거 어떻게 표현했는지 되게 감탄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네요. 그리고 여기 온건한 고전주의 테마로 따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까를로 사라체니, 성 까를로 보로메오 성인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얼굴 표현이 다소 좀 어색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손 모양은 되게 잘 그렸어요. 엄청 디테일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번 전시에서 되게 인상적인 작품 구레치노, 이번 전시회에서 다른 작가와 비교했을 때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친 탕크레디를 발견한 에리메니아,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주는 그 과정을 표현했는데 여인의 얼굴에 눈물이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손상된 그 금이 간 자국이 보여요. 이런 것도 좀 보는 재미가 있죠. 밑에 약간 손상된 금이 간 자국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상처, 피나는 거를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스토리를 표현했는데 이 분명히 사람을 이렇게 세워두고 관찰을 제대로 했다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으로 하나의 그 일화, 스토리를 표현했다는 게 다릅니다. 다른 작품하고. 왜냐면 이전에 역사와 신화를 그릴 때는 되게 연출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느낌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역동적인 포즈도 그렇고 자연주의적으로 진짜 빛을 제대로 연극 무대에서 연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손이 이렇게 어머나 어색하게 한 거는 약간 바로크 과도기 때라서 약간 좀 어색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작가입니다. 구에르치노의 엘리야, 선지자죠. 까마귀에게 빵과 고기를 받는 엘리야입니다. 새가 이렇게 먹을 거를 주니까 그걸 받는 역동적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색감이 되게 저채도예요. 이전 시대에 약간은 매너리즘의 엘그레코 혹은 틴토레토의 향기가 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옷감 보면요 되게 역동적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펄렁거리는 이런 천 묘사를 했다는 게 좀 보이고요. 이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되게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안니발레 카라치가 당시 어떻게 보면 카라바조보다 더 유명한 작가였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20세기에 약간 평가가 뒤바뀌었죠. 어쨌든 당시 가장 유명했던 안니발레 카라치의 성가족과 아기 성 세례 요한 작품을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큰 작품 보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시 왜 유명했는지 엄청 짜임새 있고 묘사도 되게 탁월한 작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프라도 미술관에 안니발레 카라치의 비너스, 아도니스 그 작품을 보고 왔는데 괜히 유명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귀도레니, 표현력 되게 미쳤던 그 작가죠. 빛도 되게 환상적으로 연출했던 황홀경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남성 누드를 너무 섹시하게 미소년으로 되게 잘 표현했던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소 살리니의 작품입니다.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 그래서 학대받는 이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테네브리즘 빛처리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으로 부드럽게 입체감을 나타난 게 키아로스크로라면, 테네브리즘은 그걸 극대화해서 어둠을 엄청 강조해서 컨트라포스트를 극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빛은 테네브리즘에 가깝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눈도 안 보여요. 안에가 다 까맣게 표현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빛과 어둠 대비로는 아주 세게 표현한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 방은 카라바조의 동료와 대립자들 테마로 이렇게 따로 꾸몄네요. 카라바제스티 작가미상입니다.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 인체가 약간 좀 투박한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그리스도,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 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라치오 젠틀레스키, 아까 소개했던 당시 국제적으로 엄청 유명했던 아르테미시아의 아버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했습니다. 회개하는 상징이죠. 그래서
도상이 바로 해골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보통 노란 색깔로 좀 많이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머릿결이 이 옷감이랑 색깔이 똑같은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성녀 특유의 할로라고 하죠. 그 후각 효과를 금띠로 했다는 게 좀 보입니다. 아주 얇게. 그리고 조금 다소 투박하지만 조반나 발리오네, 삼손과 데릴라, 삼손의 머리를 자르는 이 여인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도 빛과 어둠 대비 너무 세서 이 데릴라 여인 표현할 때 머리가 배경에 묻힌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노톤에 가까워요. 컬러가 되게 엄청 저채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래돼서 약간 색깔이 좀 바란 느낌도 있어요, 이 방 작품들이. 또 다른 오라치오 젠틀레스키의 역시 또 학대받는, 모욕당하는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방에 모욕당하고 고통받는 그리스도 작품들이 좀 많네요. 붉은 레드 컬러가 되게 강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체 비례가 되게 어른스럽죠. 원래 그 성모자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적 좀 어른처럼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세 때부터 다 큰 성인은 아니지만 보통 인간과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좀 의젓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라치오 로마니티 젠틀레스키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앞에 성모 마리아가 기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비너스와 큐피트, 제가 보지 못한 비너스라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근육질의 비너스, 운동을 엄청나게 해서 뭔가 단단한 근육이 좀 느껴지는 인상적인 특이한 비너스라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큐피트를 보통은 아기처럼 표현하는데 다 큰 어른처럼 표현했다는 게 약간의 그 에로틱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이런 포즈는 전통적으로 이 르네상스 때부터 많이 응용한 포즈이기도 해요. 약간 붉은 색깔은 그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의 영향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루이 핀송의 비너스와 큐피트입니다. 이번 카라바조 전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보다 이 작품이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썸네일에도 이 작품을 이렇게 메인으로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성 토마스의 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서 찔러보는 그 과정을 표현했어요. 다른 버전이 있긴 해요. 그죠? 다른 나라의 색감과 약간 인상이 약간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다른 미술관의 버전보다 빛과 어둠 대비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사광, 중간 톤이 약간 좀 생략이 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블랙처럼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눈동자가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카메라로는 빛이 안 보이는데 약간 옆에서 보면 반사가 좀 덜 돼서 더 잘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반사광의 빛이 딱 오묘하게 바뀌는 그 과정, 그 깊이를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후대의 카라바지스티, 후대의 그 바로크 작가들에게 많이 영향을 줬죠. 특히 좀 주름살, 요거에 되게 인상적입니다. 주름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찡그리는 인상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카라바조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이따가 주말이라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일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이 자리도 의도적으로 넓은 자리에 배치했다는 게 좀 보입니다. 그 미디어 아트로 카라바조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른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카라바조의 유산가 카라바제스티 설명을 해놨고, 자, 또 다른 대표작이죠. 그리스도의 체포. 다른 나라 미술관에도 버전이 몇 개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빌려온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배신자 유다가 그리스도에게 키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의 약간 존경하는 사람이다 인사법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볼 수가 있는 작품이고, 유다의 눈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정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뭔가 좀 깜짝 놀라서 뭔가 절규하는 사도 요한의 표정도 적나라합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로는 오른쪽에 원래 귀가 잘렸던 이 남자였죠. 이 남자가 카라바조의 자화상을 표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평가를 되게 회의적으로 보죠. 그냥 스토리를 너무 과하게 만든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의 이 금속 질감 묘사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조명 위에 손 올리는 장면도 그렇고 멀리서도 보시고 가까이서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하도 오래돼서 약간 손상된 옷감 묘사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지금 카메라라서 지금 색깔이 약간 왜곡돼서 나옵니다. 지금 실제로는 거의 무채색처럼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색감이 보인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제가 보는 눈과 지금 카메라 화면의 색깔이랑 달라요. 자, 여기 얼굴이 거의 창백해서 색깔이 거의 없는 주세페 데 리베라, 스페인 사람이죠. 호세 데 리베라라고 부릅니다. 스페인 말로는. 성 이레네예요. 제가 예습 방송에서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는 없는 거 봐서는 그 뒤에 좀 추가된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성 이레네가 산세바스찬의 그 상처를 치료해줬죠. 그래서 화살을 띠는 장면, 산세바스찬이 생략됐다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바로크의 특징이 인물을 약간 클로즈업 하거든요. 주인공 위주로. 묵상하는 성 프란체스코. 저 이 작품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어두워서 좀 안 보이는 거 좀 아쉽긴 한데 카메라보다 실제 더 어둡게 보입니다. 뭐 보존 때문에 어둡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 프란체스코가 누더기 수도사 옷도 그렇고 손 펼쳤을 때 성운의 자국이 보여요. 그리고 해골을 옆에 두는 그런 도상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표현력으로 봤을 때 되게 세련되게 표현했다는 게 느껴져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카라바조가 여러 작을 그렸을 때 좀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 중에 이 작품이 카라바조의 작품 중에 표현력 그리고 완성도가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아닌가, 이번에 특별전 이런 작품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굴 표현도 되게 섬세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반니 바티스타 베이나스키 추정 작품이에요. 세레자의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세레자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를 같이 그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투박한 그런 그림이네요. 그리고 자, 페드로 누네스 델 발레의 체포되는 그리스도를 표현한 작품이 보이고, 명암 대비 엄청 극적으로 한 테네브리즘을 엄청 강조한 마티아 프레티의 작품도 보입니다. 글자 쓰는 요 펜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카라바조의 또 다른 대표작이죠. 이번 전시에서 세바스찬이죠. 화살 맞는 누드화가 보이면 세바스찬입니다. 그래서 세바스찬을 성인으로 모시는 스페인 북부에 산 세바스찬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세바스찬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각을 한 그 성당이 기억납니다. 카라바조의 이번 전시에서 다른 미술관에서는 좀 보기 힘든 작품이죠. 다른 카라바조의 남성 누드화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투박한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 분위기가 엄청 상징주의적이고 영적이라서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었어요. 마티아 프레티, 그 이미지로만 봤을 때보다 스케일감도 있고 되게 인상적입니다. 위에는 그 성배가 좀 보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면 얼굴에 피땀을 표현했다는 거는 이미지에선 거의 안 보였는데 지금 보입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작품 중에 하나네요. 이번 전시에서 섬세한 빛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천묘사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카라바제스티 중에 빛을 응용해서 마티아스 스톰 같은 이 화가들이 촛불 조명을 응용합니다. 조르주 들라뚜르 같은 그런 빛 처리와 되게 유사하죠. 역시 또 조롱받는 그리스도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성 야누아리우스의 참수 혹은 성 아가피투스의 참수입니다. 그래서 약간 도상이 비슷한 성인이라서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질 묘사가 엄청 인상적인 마티아 프로티의 성모를 그리는 성 루카. 성모자를 처음으로 사도가 그렸다고 해서 화가들의 수호성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자를 그리는 장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분위기, 색감이 아주 은은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성 루카를 상징하는 밑에 황소가 있어요. 색감 분위기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멋있어요. 자, 그리고 약간 플랑드르 특유의 그런 느낌이 좀 보이는 테오도르 롬바우츠의 작품입니다. 루트를 연주하는 자화상, 테오도르 롬바우츠의 작품이에요. 색채가 엄청 세졌다는 게 또 카라바조의 빛 처리에서 응용됐다는 게 좀 보입니다. 지금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브람과 새 천사입니다. 젠틀레스키의 다른 작품이 좀 진화되면서 더 세련돼지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손상된 게 좀 보입니다. 위쪽 보면. 그리고 강렬한 울트라마린 파란 색깔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울트라마린 그 색깔을 안 아끼고 가장 강렬하게 쓴 작품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미지에서는 못 느꼈는데 그게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호세 데 리베라, 네, 예언자라는 작품이에요. 다른 호세 데 리베라와는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루카 조르다노 하면 이후에는 약간 로코코풍으로 색채가 엄청 화려해지거든요. 그 전 과도기라서 색채가 되게 어둡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표현한 인물화예요. 그리고 조아키노 아세레토의 사도 성 토마스입니다. 도마 성인. 도마 성인 그릴 때 창으로 표현한 경우인데 여기는 약간 창이 아니라 칼처럼 보인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뒤에 약간 창처럼 보이는 게 있긴 하네요. 네, 아무튼 성 토마스입니다. 손 포즈와 얼굴 위에 이마 쪽 터치가 묵직하다는 게 좀 보입니다. 책 안에 글자를 생략했는데 멀리서 보면 자연스럽게 약간 문자가 보일 듯한 그런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이 작품도 익명이거든요. 촛불의 거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바로크 화가예요. 이 작품도 약간 조르주 들라뚜르 같은 그런 비철이죠. 조르주 들라뚜르가 촛불 앞에 묵상하는 막달라 마리아로 되게 유명한데 약간 그런 분위기와 유사합니다. 아무튼 분위기가 아주 예술적인 그런 작품이고, 그 다음에 또 호세 데 리베라 작품이 이번에 좀 많이 왔죠. 그래서 이번에 성 헤로니무스 도상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천사가 안 보이지만 나팔을 이렇게 소문만 딱 보입니다. 여기서는 예로니모로 통일을 했네요. 이번 전시에서는 저는 성 히르니모스로 보통 부르긴 합니다. 빨간 색깔 도상이죠. 라틴어로 성서를 번역한 분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박사 이미지로 많이 표현하긴 해요. 자, 그리고 다시 오라치오 리미날디의 세례 요한입니다.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근데 이런 게 원래는 밝았는데 변색이 돼서 어두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래 상태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너무 어두워서 거의 사람 인체만 보이는 그런 작품이고, 다시 카라바조의 황홀경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인과 혹은 천사와 영적 체험을 하면 되게 에로틱하게 그린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베르니니 조각이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도 약간 그런 에로틱한 분위기로 좀 표현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마지막 나가는 길에 얘기 있습니다. 로마의 보르게사 미술관에 되게 유명한 카라바조의 작품의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그래서 보르게사 버전의 카라바조의 골리앗의 얼굴과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네, 눈 양쪽 방향이 좀 사시처럼 표현해놨죠. 그리고 머리카락의 묘사가 거의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어린 다윗 얼굴 보면요, 약간 블러 처리한 것 같은 그런 게 좀 차이점이네요. 이미지에선 못 느꼈는데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어둠에 거의 묻혀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많은 해석이 있긴 해요. 카라바조의 얼굴이 바로 골리앗의 얼굴이다. 현재의 모습. 이 다비드의 얼굴이 어린 시절의 자화상을 투영한 그림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학자들의 스토리텔링일 뿐이고 그건 상상의 영역입니다, 솔직히. 근데 실제 얼굴 따라 그린다기보다는 내면의 현재 자화상을 투영한 그런 작품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런 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카라바조가 남자 성인이나 이런 영웅을 그릴 때 미소년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혹은 여성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카라바조가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동성애자, 게이로 좀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 살인사건, 토마소니를 살해한 이유가 그 로마의 고급 창녀를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좀 살해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마소니를 죽일 때 방법이 되게 잔혹했거든요. 2000년에 로마 교행청 자료에 따르면 그 토마소니를 거세를 해서 죽였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여자 문제 때문에 그 남자 죽였다는 것은 여성도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성애자보단 양성애자로 많이 보고, 또 어린 남자 이 미소년을 많이 표현했다는 걸로 봐서 약간 어린 소아 성의 성향이 있다고 좀 보기도 해요. 그거는 약간 의심일 뿐이고 정확한 거는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 카라바조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자, 아무튼 마지막 나가는 길에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아를 뽑는 그 사람, 그 카라바조가 근데 보통 종교화를 많이 그러는데 이런 플랑드르풍의 장르화를 그렸다는 점에서 되게 희소성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노파의 주름살 묘사 엄청 적나라하고 이빨을 뽑는 치아를 뽑는 이 의사의 표정이 진짜 한번 죽어봐라 하는 표정 같아서 되게 재밌습니다. 구경하는 이 사람들 당시 이발사가 또 치과 의사도 겸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치과 문화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고증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라탱드 볼리뉴 작가 추정의 작품 조롱당하는 그리스도. 이번에 조롱받는 그리스도 주제가 되게 많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림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 나가면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카라바조의 그 환상적인 빛을 좀 느끼라는 의미에서 촛불들이 보입니다. 저 가운데 하이라이트, 제가 얼마 전에 프라도 미술관에서 보고 왔거든요. 제가 본 로마의 보르게세 미술관 버전, 이번 작품도 비슷한 포즈 같은 버전이잖아요. 저는 이 카라바조의 다이카 골리앗 버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요게 또 티센의 카라바조 성녀 카탈리나도 있네요. 제가 이 두 명작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스페인에서. 그래서 그 카라바조의 일대기 과정을 이렇게 또 친절하게 표현한 방입니다. 그래서 카라바조에 대해서 많이 보고 오지 않더라도 이 전시에서 그가 어떤 화가였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연출 되게 신경 썼다는 게 좀 보입니다. 그 카라바조 관련된 서적도 이렇게 앞에 있고요. 촛불 근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조명이었군요. 진짜 촛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퇴근하겠습니다. 어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책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